기본적으로 읽어봤는데, 그럼 인장 등록은 등록 대상은 개공과 소공이었죠. 그럼 중개보조원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개공과 소공은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되느냐? 업무 개시 전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미 이제 짚어보고 넘어왔는데,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공사에 대한 도용 신고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죠. 그럼 이때 안 했다면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럼 개공과 소공이 대상이고요.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죠. 그럼 그 자는 등록해야 되죠.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이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이들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럼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모든 임원사원은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 질문 맞나요? 개업 공인인계사는 그가 고용한 소속 공인인계사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그의 업무 기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개업공사는 그가 고용한 소속공사가 그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X. 알아보셨어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주어가 틀렸어요. 지금 16조 1항 조문이 개업공인인계사 및 소속공인인계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소공이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부담자가 누구다? 소공이에요. 이게 자격증 개시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소공 자격증 개시는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장 등록은 소공 본인이 부담하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뭐 시험에서 물론 이 정도의 질문까지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등록할 인장을 주의하는데, 등록할 인장은 개인과 법인을 꼭 나눠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할 인장은 지금 현재 178쪽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인 개공 및 소공사입니다. 그러면 공인인상 개공이나 중개인, 소공 모두 개인이죠. 이들이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의 것을 등록해야 돼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동그란 인장, 사각 인장 다 되고요. 여기 대신 이름이 한글이든 한자든 써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격은 7mm, 30mm 범위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랗다면 직경 7mm, 30mm 범위로 들어와야 되고, 사각이라면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 범위내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통상 실무적으로 제가 사이즈 재봤다고 그랬죠? 몇 mm 정도 된다고요? 20mm나 21mm 정도 됩니다.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인이 개업했을 때 뭐 해줄까 하면 도장 선물 받으시라고 그랬죠? 도장. 그래서 돈 많이 들어오는 글자체로 이거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하나 선물 받으세요. 이게. 근데 사각인장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각인장 쓰는 분도 보긴 봤는데 대부분 동그란 인장으로 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7mm, 30mm 숫자는 73으로 기억하세요. 73 이렇게. 자, 그래서 개인은 이쁜 막도장 파악고 등록해도 된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인 개공은 상업등기축이 있거든요. 상업등기축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상업등기축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뭐냐면 이게 법인인감도장이에요. 우리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 신고돼 있죠. 근데 법인인감도장은 어디 신고돼 있다고요? 등기소에.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이거 등록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분사무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사무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분사무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분사무소 인장 등록 안 해도 된다. 아니다. 하긴 해야 된다. 둘 중에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 이건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다가 분사무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김포시 주된사무소는 여기 법인인감도장이 등록돼 있죠? 상업등기일치 따라 신고한 법인인장이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사무 사용할 인장으로 이 법인인감도장만 등록하도록 한다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분사무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죠? 일단 그거 주의하시고, 그럼 선택권을 준 거예요. 법인인감도장 등록하든지 대표자 보증인장으로 등록하든지 이건데, 대표자 보증인장이 과연 뭘까? 이거는 이걸 묻진 않으니까 이해만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법상 지배인인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상법상 지배인인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배인이 누구냐면, 이 지배인들은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소송상 소송의 회의사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지배인들은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 있어요. 그 신고한 인감이 바로 지배인인감인데, 이 지배인을 쉽게 얘기하면 지점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점장.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분사무소 지점장이 누구예요? 책임자죠? 책임자예요. 그럼 책임자가 분사무소 지점 등기를 하면서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상법상으로 뭐다? 지배인인감이라고 그러고, 이 지배인인감은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자? 보증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법인은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니면 절대 등록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법인은 사용인감이라는 걸 쓰고 있죠? 이 사용인감은 개인의 막도장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법인은 등록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하나 지배인인감으로서 대표자 보증하는 인자, 이것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인이 등록할 인장은 등기소에 다 신고된 인감이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라면 상업등기취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 정도. 자, 그럼 등록 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요. 그럼 주의할 점이, 분사무 사용할 도장 있죠? 분사무 사용할 도장은 어디다 등록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럼 김포시 분사무 사용할, 여기 서구 분사무 사용할 도장의 등록 어디다 하라? 김포 시장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변경 등록을 하는데 등록 인장을 분실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변경 등록 들어갑니다. 며칠? 7일이에요. 7일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의 방법, 변경 등록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개인의 경우 신고서가 있어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가 있거든요. 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일치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일치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법인은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죠, 이거. 법인인감증명서 떼다가 갖다 주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으니까 법인은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니면 절대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인감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주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자,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있죠? 전자문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근데 인장 등록할 때요, 신고서로 들어가거든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나세요? 인장 변경 등록 들어간다. 그러면 그 등록증에 도장 찍는 란이 있었죠. 우리 신고확인서에도 도장 찍는 란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럼 거기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대요. 찍어야 되니까. 근데 전자문서 된대요. 뭔가 안 맞죠? 그럼 전자문서로 인장록 해놓고 등록증 갖고 다시 방문해야 되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안 맞죠? 하기사 우리 법이 앞뒷말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 어디? 근데 어쨌든 그냥 참고해뒀어요. 인장 등록 규정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장을 위반했다. 교재 180쪽에 지금 인장을 위반하게 되면 개공은, 인장은 업무 관련성이 있죠? 그럼 개공은 뭐겠어요?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죠. 서식 181쪽에 개업공사, 소공사,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라고 있죠. 이 서식은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이 서식은.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공사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 별도의 서식이 있죠, 지금. 거기 그 신청 서식 같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들어갈 때 이 서식을 쓰는 거고, 그러면 신고인 개공의 종별란은 똑같아요. 다른 서식과 똑같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쓴 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거기는 등록 사유가 들어가죠. 개설 등록인지, 변경인지, 분실했는지, 훼손했는지, 여기는 사유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첨부 서류를 보시면 등록증 첨부하게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 인장 등록, 변경 등록할 때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거기다 2장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뭔가 안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등록인장인 그 란이 있죠? 거기다 이제 2장 찍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할 인장을 2장을 찍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